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군의 야구 이슈다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KBO 리그 정군의 야구 이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끝났지만 그 여운, 후유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이 팀에 다 복귀를 했는데요. 박혜민, 이정우, 강백호, 그다음에 양의지 선수 등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특히 삼성 선수들, 강민호, 오승환 선수, 오재일 선수 등이 아직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을까요? 저도 모 선수한테 전화통화해서 얘기했지만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든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네. 해야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좀 힘들겠지만 시즌 때 최선을 다해다오 이렇게 말을 전하긴 했는데 분명히 그 여파가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이긴 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리그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그 피로도 이건 좀 다 일반 리그 경기 소화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죠. 많은 경기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또 WCB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간에 WBC는 시즌 전에 치러지는 대회들이기 때문에 그 집중하고 그 승부에 대한 이 에너지 소비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보이는 거는 소속팀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건데 또 일부 팬들은 아니 왜 대표팀에서는 저렇게 못했으면서 네. KBO 리그에서 느끼다 좋은 모습 보이냐. 그러니까 사실 시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은 계속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게임에서 오지환 선수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강백호 선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였습니다. 15일 경기 후에 강백호 선수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본인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백호 선수가 다른 설명하지 않고 다른 이유 되지 않고 많이 반성했다. 야구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선수보다 사람으로 인정받겠다.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껌 씹는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많이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껌을 씹어야 되나 많이 이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강백호 선수한테 또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한 선배로서 또 마음이 아프고요. 하지만 강백호 선수가 또 본인이 좀 아쉬운 부분을 본인이 느꼈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느끼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나은 선수,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거니까 강백호 선수도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 특히 나이 어린 선수들은 정말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대표팀이라는 자리가, 태극마크라는 자리가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원팀이 돼야 되는구나. 이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선배는 물론이고요. 후배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김웅영 전 감독이 어디 출연을 하셔서 요즘 선수들 이야기를 하면서 배에 기름이 찼다. 제가 이건 순화된 표현이죠. 그 얘기 듣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물론 김웅영 전 감독의 메시지에 그 중심이 뭐가 있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대표팀 선수들이 그 말을 올곧이 좋은 말씀이다, 조언이다 라고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말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럴 때는 선수들한테도 어떻게든 말 한마디도 좀 조심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좋게는 와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이 모든 팀을 구성한 건 감독과 코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술위원회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야구 후배다 보니까 강하게는 또 어떻게 저도 말하기도 좀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지만 솔직하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뽑았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뽑았고 그러면 그 선수들이 장점이 뭔지 그 선수의 단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선수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또 이 선수가 강해 이 선수는 좀 이상하게 좀 약해라는 걸 파악을 하고 경기 운영을 했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죠. 너무 지금 선수들한테만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가지고 너무 선수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적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선배로서도 이번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체 뭐 기술위원, 뭐 감독님 포함 코칭 스태프 다 우리 선수단 전체가 다 이번에는 미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왜 한국 대표팀에 데이터가 있었나? 김경문 감독이 과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팀을 운영했느냐? 그리고 김경문 감독은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팀을 어떻게 이렇게 구성했는지.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선수 뽑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좀 이번에 좀 아쉽지만 실패해서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조용히 지금 묻는 것 자체도 저도 아쉽고요. 팬들이 납득이 가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실패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KBO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팬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바라보는 우리 팬들의 시선과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플레이하는 우리 선수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패한 걸 갖다가 너무 숨겨두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팬들도 답답해할 거고 뛰는 선수들도 많이 힘들어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뭔가가 좀 얘기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달려가겠다. 표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마친 김경문 감독은 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KBO에서도 끝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제 차기 감독을 전임제로 할 것인지 어떻게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갈 건지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고요. 2023년에 WBC 대회가 있어요. 계속해서 국제대회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대표팀이 꾸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차기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 다음 대표팀을 이끌 지도자들한테 어떤 걸 바라야 될까? 좀 저는 그런 궁금증이 좀 남습니다. 전임 감독제를 한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무리 수장이 좋아도 밑에 보좌해주는 그다음에 뭐 기술위원회부터 해가지고 코칭 스태프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개개인 선수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좀 눈을 또 시선을 또 넓게 봤으면 좋겠는데 좀 더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서 여러 가지 대표팀을 보면서 저희 일본 팀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지만 저도 이나바 감독님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국가대표도 많이 하고 뭐 그 전에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도 이렇게 보면서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는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 감독 자리가 또 새로운 누군가 뽑힌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몇 개월의 기간을 주면서 게임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뭐 이군에서라든지 현장감을 위해서 현장감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감을 그대로 좀 이어가면서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분명히 감독님도 긴장을 하셨을 겁니다. 밖에서 보는 거와 정말 내가 안에서 몸으로 뭔가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작전을 내면서 막 그렇게 했던 거랑은 또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어하는 뭐 야구인들, 야구 선수 출신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단지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겠죠. 잘못 말했다가는 오해의 시선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저도 지금 되게 무섭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란 자리도 굉장히 건강하게 오픈돼서 뭐 공모를 하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든 간에 좀 더 야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KBO가 7월 27일이었죠. 올해 후반기에 연장전을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전반기가 일주일가량 조기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면서 후반기에 치러야 될 경기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KBO 리그 전체 경기 수가 720경기인데 전반기까지는 383경기를 치렀고요. 후반기에 남은 경기가 337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BO 입장에서는 구단들의 일정 부담을 덜고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9이닝만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승부가 이제 4차례나 있었어요. NC 다이노스와 하나이글스는 주말 3연전 동안에 무승부가 2번이나 있었어요. 특히 9회 동점을 이뤄서 역전하는 어떤 상황에서 만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병살로 9이닝 이야기 딱 끝났어요. 하게 끝났어요. 경기 끝! 연장 없어! 이러다 보니까 팬들의 불만도 많은데요. 일단, 연장전 없이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뭐, 12에 끝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무승부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끝날 수도 있지만,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너무 갑작스럽게 계속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불만스럽게 목소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시즌 초에 뭔가
룰을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계속 뭔가 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초반에 만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올림픽 있는 걸 알았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해는 올림픽 이후에는 9이닝으로 가겠다라는 미리 그런 게 선전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 갑자기 9이닝을 연장전 없이 이런 부분이 팬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9이닝에 그렇게 야구를 그게 끝나버리면 맥 빠지잖아요. 대전 하나 NC 하나전에서 하나가 9회 말 3대3까지 따라붙었다가 만루 상황에서 최인호 선수 병살로. 어제 경기. 어제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가 어떤 팬은 막 이거 김 빠진 사이다 같다고. 네. 틀린 말은 안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저도 어저께 정말 라이브를 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승부치기도 아니고. 네. 네. 아시다시피 수미 싸움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맥 빠지게 승부가 끝나는 모습 보면서 아쉬운 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경기를 치르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뭔가 화제가 가가지고 그냥 나온 것처럼. 근데 9회에 네. 저희가 뭐 이제 동점을 만들었고 역전을 만들었으면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동점을 만들었는데도 좋은 것 반, 불안한 것 반. 9회 말에 또 저기 원종현 선수가 안타를 맞았어요. 3대3이 딱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꼭 진 것 마냥 표정이 돼버리는 거야, 모두게. 왜? 원래 같으면 연장전이 있고 내가 여기서 꼭 막아야지. 막으면 다음 우리 공격 때 뽑아서 이길 수 있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9회 초에 공격하는 팀한테는 찬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조금 맥 빠지긴 한다. 네. 그런 생각은 있더라고요. 예. 8월 11일 날 5경기에서 총 56명의 투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감독들 입장에서는 이제 9회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9이닝 안에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어야 된다 보니까 흔히 뭐 벌떼야구라고 하죠. 롯데와 LG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불펜 투수가 올라왔어요. 그 이후에. 이거는 경기 시간도 늘어지게 되고 선수들도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불펜 투수들은 점점 더 과부하가 되겠죠. 투수들 괜찮을까? 이거 부상 없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올 시즌 전반기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올림픽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경기를 더블헤더 많이 진행하고 하면서 지금 투수들이 전반기 막바지 부상으로 엄청 많이 이탈을 했잖아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한 이렇게 불펜 선수들이 벌떼야구를 하면서 3연투, 4연투 하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올림픽 브레이크 이제 일주일밖에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도 벌써 피로도가 오는 모습 보면서 이제 남은 50몇 게임, 60게임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참 걱정입니다. 네. 감독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벤치에서. 이제는 부상 선수와의 싸움입니다. 순위는 20게임, 30게임 남았을 때 안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건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60몇 게임 남았는데 급하게 막 승부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늦췄으면 하는 게 제가 밖에서 볼 때 한 야구 그런 게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네, 팬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승부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KBO가 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냥 9에서 그냥 무승부 되면 끝이야? 막 그리고 어떤 팬은 그렇게 했어요. 그 김강민 선수가 9회 때 홈런 쳤었잖아요. 우리 팀 이겼나 보다 하이라이트만 보다가. 근데 9회 그냥 끝내 3아웃 끝났다. 이게 뭐지? 막 이러면 일단 없어진 건 모르고. 네. 제도는 이렇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바꾸지는 않겠죠. 제도의 변화를 주려면 좀 시간을 갖고 아니면 좀 더 많은 여론을 모집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안 쳤어요, 그래도? 손아섭 선수의 근성이라거든요. 이럴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서 야구했나 보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플레이어들 입에서 감독님 최고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나드 호잉.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